자, 199페이지 거기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여기서 나올 만한 거 다, 나올 만한 지문은 싹 다 나온 거죠. 그죠? 자, 일단 임대업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임대업 했을 때 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됐고요. 이번에 임대업의 범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어떤 걸 임대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되냐 해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이 아닌데 권리를 대여해서 돈을 받으면 걔도 뭘 내라? 임대소득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데 거기서 뭘 보시면 되면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역권, 지상권 등을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권리 중에 뭐는 임대소득세가 아니라는 거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임대했을 때 걔는 소득이 발생해도 임대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닌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근데 거기 밑에 걔는 뭐 기타 소득이다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만 기억하면 돼. 지역권, 지상권은 임대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나오죠. 기타 박스. 그죠? 밑에 박스.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사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파트, 자기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친구가 돈 빌린다 보니까 걔가 담보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파트, 자기 건물을 담보로 주고 넣어주고 걔가 돈을 빌리게 한 다음에 걔한테 담보 넣어주면 돈 받았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받아도 뭐다? 그것도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2번 광고용어 토지, 가게,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임대소득이다. 왜 여러분 그 보시면 그 막 서울 같은 데 보면 막 충무로 광장이나 막 그런 데 보면 그 옥상에 빌딩 옥상에 광고판 같은 거 설치, 광고탑 설치 디스플레이 돼 있잖아요. 막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은 거 서 있고 막 이러죠. 아니면 벽면에다가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하죠. 이거 다 뭐예요? 건물주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옥상이나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럼 걔도 뭐에 들어간다?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치 좋은데 건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있으면 사거리 코너 있으면 위치가 좋잖아요. 세대가 잘 나가고 잘 보이니까 옥상에다 그런 거 설치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돈이 꽤 비쌉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명동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면 1년에 수억이 뭡니까? 수억도 더 줘야 될 거예요. 1년으로 따지면. 장난 아닌 거죠. 그런 것도 뭐에 들어가?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본다. 뭔 얘기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끔 보면 상가 건물 같은 걸 사놨는데 매매가 안 돼가지고 비어있는데 거기 막 땡처리 업체를 돌아가 창고 대방출해서 막 몇 달씩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잠깐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 받고 빌려준 거잖아. 그리고 걔네가 뭐에 들어간다?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보시고. 자, 넘어가면 4번은 됐고요. 5번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뭐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묘지를 개발해서 묘자리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다른 사람이 묘를 설치하게 하고 뭘 받아? 지료를 받는다. 임대를 받는다 얘기죠. 그럼 걔도 뭘 본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임대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여러분 재단이란 말은 뭐냐면 통으로 임대한다는 거, 통으로. 그러니까 공장 재단 그러면 공장 건축물, 그 안에 있는 기계 장비, 그 토지까지 몽땅 한꺼번에 임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단 그래요. 얘는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공장 재단이 공장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공장 재단과 분리하여 기계 등 설비를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계 장비만 따로 임대했다. 그럼 걔는 뭐다? 임대소득에 뭔다? 임대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했을 때만. 지금 아닌 것들 나오죠. 그런 걸로 특징을 잘 보시면 되며. 그 다음에 3번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광산 채굴 권리인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야삭 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광물을 캐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요? 돈 있는 애한테 내가 그 권리를 빌려준 거지. 그죠? 그리고 뭘 받았어?
돈을 받았어. 그럼 걔도 뭐다?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철료,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광산 채굴 권리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분철료가 뭐냐면 현물로 받은 거예요. 광물로. 석탄 채굴 공장을 빌려주고 권리를 빌려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석탄 5톤 트럭으로 5트럭씩 받기로 했어. 이런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분철료예요. 그건 임대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 거기다가 막 덕대, 분덕대, 이거 뭐든 그거 궁금할 필요 없어. 나오지도 않아요.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면 임대소득에 들어가는데 분철료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걸 물어본다. 막 덕대가 어쩌고 분덕대. 그거 나와 있어. 밑에 덕대란 광주와 계획을 채광한 사람이에요. 분덕대는 분덕대. 이게 뭐들은 이게 필요 없는 얘기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뭐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죠. 특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궁금해 하는 게 특이한 거예요.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좀 시험과 관련된 것만 좀 하세요. 그죠? 자, 그게 권리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얘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왜요? 워낙 문제를 계속 내다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야.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비과세예요. 201페이지. 3번 있죠? 비과세 임대소득이죠. 자, 두 개가 있어요. 비과세는 딱. 첫 번째 뭐? 전담. 그러니까 논밭을 작물 생산 용도로 빌려주면 걔는 뭐예요? 비과세 줍니다. 근데 굳이 이걸 말하자면 작물 생산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죠. 논밭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준 애가 그 논밭을 안 쓰고 주차장 용도로 써. 그럴 수 있죠. 식당 같은 거 해온 사람이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논밭 옆에 있는 빌려가지고 뭐를 해?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쓴다. 그럼 걔는 뭐예요? 비과세 안 돼. 그죠? 추가되는 건 뭐예요? 2번에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비과세가 되는데 그 전답 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1주택을 임대한 보여주나? 비과세입니다. 1주택. 여기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뭐 굉장히가 아니라 뭐 계속 나왔죠. 집을 하나 임대한 보여줘? 비과세줘요. 근데 얘는 안 돼. 고가주택은 제외. 자, 고가주택이 뭐예요? 비싼 주택이죠? 자, 이때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얼마냐면 9억을 초과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고가주택이 국세에서만 나와요. 고가주택의 용어는 국세에서만, 지방세는 없고. 근데 고가주택이 두 군데 나와요. 얘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나와요. 양도세. 자, 양도세도 고가주택이 9억 초과고 얘도 9억 초과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9억 초과. 얘는 실거래가 안 되죠. 왜?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 뭐예요? 내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해줘? 세를 주는 거죠. 매매한 게 아니잖아. 거래금액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뭐겠어? 기준시가, 공시가다. 즉 뭐? 기준시가가 9억 초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하나 임대했는데 그 아파트가 임대를 하는데 걔가 공시가격으로 9억이 넘어가면 걔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뜻이지. 대표적인 임대주택이 원투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투룸 하나 가지고 임대하면 내가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집이 하나 있어. 딱 원룸 하나 있어. 근데 거기 주인세를 살고 있으면서 세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1주택이잖아. 1주 임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걔가 9억이 안 넘어가면 뭐래죠? 비과세라는 얘기지. 원룸 하나 임대하면 웬만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준이 기준시가로 뭐 9억 초과다.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자, 보시면 201페이지 2번에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동그라미 1번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계속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자,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집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것만 해주면 외국에 있는 거 임대했는데 비과세 그건 안 되는 거죠. 국외 주택은 절대 임대 안 돼. 비과세가 안 돼. 그죠? 금액 상관없이. 이 경우 주택수 계산 및 주택 임대 산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까지 비과세입니다. 올해까지. 무슨 얘기야? 집이 하나가 아니라 세 채예요. 세 채를 임대하는데 월세를 50만 원씩 받아. 그러면 세 채인데 50만 원이 한 달에 얼마야? 150만 원이죠. 1년이면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1년 총 임대수득이 얼마가 안 돼? 2천만 원 안 되죠. 그럼 걔는 비과세죠. 언제까지? 올해까지만. 내년부터 안 돼요. 내년부터는 분리과세에서 14% 분리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요 계획보다 요거 올해까지만 되면 여러분 시험 보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2천만 원이면 숫자 관계없이 뭐 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거기 고가주택 나오죠? 밑에
뭐가 기래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돌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건 뭐라고 나왔냐면 시험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9억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과세기간 끝나야지 뭐 임대수 신고하는데 과세기간 개시할 때 그 당시 기준으로 9억 초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 아니에요. 그죠? 그날이 아니라 종료가 돼야지 세금 신고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종료일. 자, 문제는 거기에요. 참고.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주택수 계산이 있죠. 요게 이제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원룸 같은 거잖아요. 원룸 같은 거인데. 그죠? 숫자 계산해요. 자. 이거를 다가구인데, 이건 다가구는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공유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가불이 원룸 하나니 공유하고 있어. 이따 어떻게 한다? 숫자? 누구 주택 본다? 둘 중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6대4 이렇게 지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주택으로 봐? 갑의 주택으로 보고 을은 주택으로 안 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5대5예요. 그러니까 얘를 간다. 그러면 얘는 각각 1주택을 수용하고 봅니다. 집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지분 표시 없이 누구누구의 3인, 2인 그런 뭐요. 각각 1주택을 수용. 숫자 계산할 때. 그죠? 그 얘기고. 근데 이건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지분이 똑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공동명의했을 때는 각각을 주택으로 보지만 만약에 이 당사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나눠 갖지 않고 둘 중 그 중에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로 협의를 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 모든 소득을 갑의 소득으로 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갑의 주택으로 본다. 그게 없으면 뭘로 보고? 각각을 1주택 수용한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 숫자 계산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페이지 먼저 보세요. 참고 1번. 기억번에 가번에 뭐라고 됐어? 밑에 박스 201페이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부대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당연히 원룸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룸 하나 임대하면 걔는 뭘 받아?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각각 뭐 있어? 구분 등기돼 있대요. 구분 등기 있으면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1주택, 각각 1주택이겠죠. 4번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분이 주인 이상은 똑같은 얘기죠. 지분이 같은 지분이 2명 이상이라는 거죠.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의 임대수입의 기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협의하면 그 소득을 다 가져가기로 한 사람, 걔 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보시죠? 보시면 되고. 답은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자, 여러분이 전세를 내가 받았는데 제가 다시 전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그 전전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그때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전세 받은 자, 제가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주택은 누구 주택이세요? 제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원 전세 준 사람은 자기가 임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현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노자금으로 해서 대비해서 퇴직금 받아서 원룸을 하나 샀어요. 부인 명의로. 아파트는 누가 앞으로 돼 있고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이번에 다가구는 부인 명의로 사가지고 하나 임대하고 있어. 얘한테 그러면 이 와이프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죠. 1주택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이번에 원룸은 누구 앞으로 샀어? 부인 명의로 사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인은 이제 임대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이때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2주택자예요. 2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합산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숫자 계산할 때 합산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과세 할 때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 2주택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1주택인 거야. 원룸 하나만 가지고 있고 주인세 살고 있어 세를 줘. 이거죠. 아니면 본인은 전세 살면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걔를 세주고 있어. 그럼 명의가 집이 하나밖에 없죠. 요게 1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원래 소득은 합산 안 한다 했죠. 자 보세요. 그럼 남편이 직장 다니고 집이 하나 있고요. 부인 앞으로 원룸 하나 임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비과세 받느냐? 비과세 안 되죠. 왜? 둘이 합산해서 몇 주택이야? 2주택. 근데 나중에 세금 낼 때는 남편하고 부인의 소득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소득은 절대 합산 안 한다 했잖아. 뭐만 합산해? 숫자 계산을 딱 합산합니다. 그죠? 부부 합산. 그 5번이 그거죠. 라번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가, 본자, 배우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부한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뭐 따질 때?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그때는 뭐다? 부부 합산해서 숫자 계산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시험에 나온 거죠.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총수익 계산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1주택 비과세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월세잖아요. 임대소득이니까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를 줄 수 있잖아요. 올 전세. 그럼 임대소득이 없죠. 월세는 없잖아요. 소득이 전세니까. 이때는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가는요, 상가는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걔는 비과세도 안 되고, 상가는 월세를 받건 전세를 주건 다 임대소득세 계산을 해요. 전세도. 그 왜?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주택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택도 뭐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대신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요. 이건 뭐다? 1세대 몇 주택?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3채 이상을 뭐하고 있어? 전세를 준 거죠. 그때 이 3주택 이상에서 그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3채인데 전세를 1억 줬어. 그럼 얘는 세금 안 내요. 왜? 3주택인데 3억이 안 넘어갔잖아.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몇 주택 이상만? 3주택 이상일 때만, 그것도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이 초과되었을 때만, 그 초과되었을 때 뭐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집이 3채야. 근데 전세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떡한다?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억 초과되는 금액 얼마? 2억 원이죠. 그럼 요 2억 원에다가 여기다 60%를 곱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법정 이자율이 있어요. 법정 이자율. 이건 법으로 고시를 해요. 지금 현재 올해가 2.5%가 돼요. 그럼 그건 매년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2억 원에 60%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1억 2천에다가 법정 이자율. 예를 들면 2.5%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 나올 거 아니에요, 돈이. 이거를 뭐요? 이게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료로 뭐 한다? 간주해서 요거를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그래요.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3주택 이상일 때만, 그것도 전세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뭘 과세하겠다? 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 이게 뭐다?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건 다 시험에 언급이 된 것들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4채인데 2채는 월세를 받고 2채는 전세를 줬어요. 그럼 세금 과세 어떻게 할까요? 4채 다? 아니에요. 2채만 세금을 내겠죠. 월세 받은 것만. 왜? 나머지 2개는 전세잖아요. 그럼 전세는 항상 무조건 뭐라고요? 3채 이상이 때문에 된다니까. 그러니까 4채는 맞는데 4채를 다 전세 준 게 아니잖아요. 2채는 월세고 2채는 전세잖아. 그럼 2채는 전세니까 걔는 세금 안 내는 거야. 뭐만? 월세 받는 2채만 세금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전세는 뭐? 그 전세 보증금 준의 걔네들만 합해서 몇 주택? 3주택 이상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주택을 월세 2채 주고 전세 보증금 2채를 전세 줬을 때 그때 뭐나? 그럼 뭐 한다? 그럼 뭐 4채 다 세금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간주임대는 몇 채 이상일 때만 3채가. 그것도 금액이 얼마? 3억 초과됐을 때만. 만약에 3주택인데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인 경우에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3주택은 맞지만 뭐가 안 돼서? 3억 초과가 안 됐지. 딱 3억까지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문제 나중에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간주임대를 볼게요. 203페이지. 1번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했죠?
2번.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는 몇 주택? 3주택. 그 세 번째 줄에 이상을 가로 말고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근데 얘가 그나마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3주택인데 이 중에서 뭐예요? 하나가 소형주택에 해당되면 소형주택. 그죠? 그럼 얘는 숫자에서 제외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가로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으로 용도로 쓰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얼마? 3억 이하인 주택은 올해 말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올해까지 다 혜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이 이게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전국에 임대하면서 소득세 신고 안 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그동안 과세를 안 해서 무기적으로 놔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근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과세하려니까 반발이 심한 거죠.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라니까. 그래서 얘들이 지금 계속 유예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혜택이 다 언제 끝나? 올해 말에 끝나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어차피 세금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할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 계속 몇 년째 유예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 혜택이 올해까지 끝난 얘기는 내년부터는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험에도 계속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임대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이슈가 되니까 계속 얘를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거기 소형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용 면적 85 이하고 기준시가 3억 이하. 동시죠? 85 이하이면서 3억 이하 주택이 있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세 채가요. 1억, 3억, 5억이에요. 전세가.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예요. 그럼 얘는 숫자에 안 들어가. 제외한다는 얘기야, 올해까지. 그럼 몇 주택이 돼? 2주택. 그럼 얘는 전세보증은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지. 그게 올해 말까지. 그 가로 안에 있는 그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간주임대를 가는 얘기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수 요 얘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문제 풀어보면 돼. 기출문제 보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보시면 굉장히 되는 거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됐고요. 이제 206페이지로 가면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그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시험이 소득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개거든요. 세 개.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이게 거의 나왔고요.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 이렇게 됐어요. 여기 세 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이게 다 나왔죠. 그죠? 그럼 얘가 안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부르면서 비교했어.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주택 신축 판매하면 이거는 매매업으로 안 보고 얘는 건설업으로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뭘로 본다? 건설업.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 사업소 들어와서 종합소득이 나오는데 얘는 뭐야? 주택 신축 판매하면 매매업이 아니라 뭘로 봐? 건설업으로 본다. 그럼 얘가요, 매매업으로 보는 거하고 건설업으로 보는 거 어느 게 세제는 유리하냐면 얘가 유리해요. 얘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거 아닌 애들은 다 뭐요? 매매업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구분을 하겠죠, 둘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뭘 구분해야 돼? 어느 게 매매업이고 어느 게 건설업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잘 보세요. 얘만 잘 보시면 돼. 이거 아니면 이거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주택.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신축. 잘 보세요.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을 때만 뭐다? 건설업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했어. 뭐예요? 매매요. 간단해. 이거 외울 거 없죠. 그냥 이거만 보면 돼요. 지금 그대로 가면 돼요.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매매요. 자,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매매요. 주택이잖아. 상가 신축 이거는. 그게 그거라니까. 그냥 주택만 신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을 내가 신축 안 하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무조건 신축이에요. 그죠? 자,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건설업. 따질 거 없는 거죠. 주택 신축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줬다가 팔았어. 건설업.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자, 보세요. 본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다가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이 부속 토지까지 뭘로 봐? 자기가 소유했던 토지 위에 뭘 줬다고요? 상가를 신축해서 토지랑 같이 팔았어. 이 토지도 뭘로 봐? 매매요. 상가 신축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동일한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이 토지도 뭘로 봐? 건설업. 그런데 건설업 보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무제한으로 건설업 부른 건 아니고 양도세 비과세하고 똑같이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까지만 뭘로 봐줘? 건설업으로 봐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건 뭘로 본다? 매매업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보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워지도 않고. 이거 아닌 애들은 이거 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택 신축하면 돼. 주택을 신축하면 건설업.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매매업. 상가를 신축하면 매매업.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도 건설업. 내가 짓건 네가 짓건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신축했다 안 팔려서 해줬다 팔아도 건설업.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토지까지 건설업.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토지까지 매매업. 단 주택을 신축했을 때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도시지역하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만 건설업으로 본다. 됐죠? 이거만 보면 돼. 그럼 이건 굳이 할 거 없어요. 그럼 19배 이거면 겁나 많죠. 자, 보세요. 206페이지. 1번에 부동산 매매업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1번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성 판단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뭘 따라간다? 부가가치세 규정을 준용해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게 뭐냐? 2번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건 뭘로 본다? 매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6개월이죠. 1과세 기간은. 그 안에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면 걔는 뭘로 봐? 매매업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자기는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뭘로 봐? 업으로 봐서 매매업에 해당돼서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이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동안에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면 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매매업의 범위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란 어쩌고저쩌고해서 부동산 공급을 다만 주택 신축 판매업은 제외한다. 왜? 걔는 뭘로 본다? 건설업. 박스에 부동산 매매업 업종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1번 자기 토지 위에 뭘 했대?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토지까지 뭘로 본다? 매매업. 상가 신축이니까. 금방 한 얘기잖아요. 매매업. 그죠? 두 번째,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얘는 뭐예요? 매매업이죠. 여기 땅을 사가지고요. 나라시 싹 해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 토지에서 분할해가지고 그 땅을 파는 거잖아. 그럼 걔는 뭐예요? 매매업이죠. 매매업. 그죠? 그렇고. 3번 됐고요. 4번.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뭐다? 매매업이다. 그죠? 됐죠? 자, 다시 넘어가서 신축 판매업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됐죠? 보시면 자,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죠? 자, 보세요. 1번 주택 신축 판매업은 이제 뭘로 본다? 건설업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건설업으로 과세되는 범위가 나와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도 뭐다? 건설업. 2번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판매해도 뭐? 건설업. 됐죠? 3번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에 뭘 했대요?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면 그 토지도 뭘로 본다? 건설업을 본다. 다만 토지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적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뭔 얘기야? 5배, 10배까지만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건설업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4번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고 있는 중이죠. 완공이 안 됐다는 거지. 근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건축법 기준으로 건축법이 얘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면 시공 중이어도 얘는 뭘로 보겠다?
주택 신축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건설업으로. 5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서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당해 주택금 번호보다 건설업으로 본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외우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얘를 요 단어만 딱 보고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돼. 요거만 머리에 있으면 돼. 주택 신축. 그러면 네가 짓든 내가 짓든 상관없고 1년에 한 독이든 두 독이든 상관없고 뭐가 됐든 주택만 신축해서 팔면 뭘로 본다? 건설업으로 보겠다. 이거 아닌 건 뭐다? 매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로 정리하시고 이거는 과세 대상. 그 다음 뭐 중요해요? 비과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비과세. 1주택 비과세. 숫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두 개는 두 개 비교해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에 관한 얘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양도세 있죠? 다음 2주 동안에 그 양도세 부분 전체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양도세 부분도 그 1, 2월 달까지 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그 설명 못 들으면 이해 안 가요. 뒷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감안했어. 하여튼 일어나 저나 수업 빠지면 안 돼. 기본이야, 기본. 그죠? 프린트를 안 갖고 왔네. 그냥 풀어보세요. 그죠? 오늘 늦게까지 하셨는데 또 고생하셨는데 붙잡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